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겠니? 그 옥상에서 이모 이러는데 남편은 우리가 송정 핫도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잖아. 우리 지난주에 자전거 여행으로 송정 바닷가까지 갔잖아. 거기 송정 핫도그가 진짜 맛있어. 아, 맛있대. 부산 사시는 분들은 송정에 여행 가시면 꼭 송정 핫도그를 드셔보시라. 나와 전혀 이해관계 없는 가게다.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지안이가 핫도그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은 우리 자전거를 지키고 있고 나랑 지안이가 길을 건너서 송정 핫도그에 핫도그를 사러 들어갔어. 그런데 키오스크 앞에 이렇게 자전거 헬멧을 쓴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정확하게 9명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9명이 각자 거 각자가 계산해, 남편. 터치페이로. 자기 거 구입한 다음에 카드 꽂아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한 명이 빠지면 또 다음 아이가 자기 거 하고, 그러니까 각자 엄마에게 받아온 엉카로 각자 계산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10번째잖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야. 아. 그런데 남편 원래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들은 엄마만 없으면 욕을 하나 봐. 하지. 하지. 어. 그래서 하나이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아 이거 말고 이러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 뒤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냥 흉내 내는 거야 걔네들 말. 아 씨발 빨리 하라고. 일팔이 입에 거의 붙어있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 아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대사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유추하는 순간에 진짜 그 아이가 그 말 하는 거야. 앞에 있던 애가? 왜냐면 남편 초등학생 남자아이들랑 내가 많이 놀아봤잖아. 중학생 정도쯤 되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들이 나와. 그런데 초등학생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유추했는데 정확하게 그 언어로 말하더라고. 뭐라고? 아씨, 내 알아서 한다고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야.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욕은 개새끼야. 그리고 씨발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이제 사실 한마디 하고 싶지. 한마디 하고 싶은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가르침을 줄 수 있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려고 해. 어떻게 한 거야? 와, 진짜 궁금하다. 걔네들이 다 계산하고 나도 이제 10번째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오는데 7분이 걸려. 이 송정 핫도그는 또 미리 튀겨 놓지 않는다, 남편. 즉석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7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 얘들아, 너희들끼리 자전거 여행 온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동시에 9명이 고개를 들어. 중학생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야, 이 아이들은. 고개를 딱 들더니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부모님 없이 너희들끼리만 여행을 온 거야? 했더니 아이들이 네, 우리들끼리 왔어요. 이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 어른의 칭찬으로.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희도 혹시 몇 학년이니? 했더니 역시나 내 예상대로 초등학교 6학년이래. 그래서 내가 또 놀라워해줬지. 이미 너희들 중학생인 줄 알았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너희들끼리 자전거 여행을 왔다고? 너희들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이랬더니 옆에 하나아이가 저는 5학년인데요. 그래서 내가 5학년인데 6학년 형아들 따라온 거야? 했더니 우리 같은 학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남자아이 또 한 명 더가 저도 5학년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5학년인데 넌 벌써부터 자전거 여행을 부모님 없이 여기까지 온다고? 이랬더니 또 옆에 있던 6학년들이 우리도 5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래. 초등학생 같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지금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 지안아, 너도 5학년, 6학년 되면 저 형아들처럼 친구들이랑 꼭 자전거 여행 가야 돼. 엄마, 저 형아들 너무 멋있다. 얘들아, 너희들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아이들 입에 걸리는 거야. 뭐가? 이 꼬리가. 이제 여기서 가르침이 들어가야지. 얘들아, 아까 이모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헬멧을 쓰고 딱 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거든.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 너희들이
씨발로마, 개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물론 여전히 멋있었지만 이모가 생각했었던 그 멋있음에서 조금 감소하더라. 좀 퇴색되더라. 그 멋있음이 조금 이렇게 게이지가 내려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희들이 욕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들은 뭐라고 했게? 뭐라 했는데? 아, 진짜요. 이제 욕 안 할게요, 이모. 나를 처음 봤는데 나에게 이모래. 이제 욕 안 할게요, 이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말하는 너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옆에서 저도 욕 안 할게요, 이모. 저도 욕 안 할게요, 이모.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핫도그가 먼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 3층에 있는 테라스에서 먹겠다고 들고 올라가길래 내가 얘들아 즐거운 여행 해라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어. 그래서 걔네들은 테라스에 올라갔고 나는 음료랑 핫도그를 사서 길을 건너서 그 버스킹 하는 데서 우리 먹었잖아.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 아이들이 저기 옥상에서 보였어. 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겠니? 그 옥상에서 이런데 남편은 우리가 송정 핫도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잖아. 그래서 남편은 저 아이들이 계속 이모 하면서 손 흔드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하면서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잖아.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손 흔드는 걸 알잖아. 그래서 우리 멋진 형아들, 우리 자전거 여행 온 친구들 맛있게 먹어 하면서 손을 흔들어줬어. 근데 순간 누구 눈치가 보이냐면 지안이 눈치가 보이는 거야. 지안이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잖아. 그래서 내가 놀이터 같은 데서 형아들이랑 대화하고 막 가서 지침을 주고 가르침을 줄 때마다 지안이가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렇지. 엄마 제발 가지 마. 엄마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마.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난 직업병처럼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안이는 그런 엄마가 조금 부끄러웠나 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이렇게 화득거리면서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아이들랑 손 흔들고 나서 내가 순간 내 아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우리 지안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 사과하는 거 들었지. 아, 지안아, 엄마가 또 직업병 나와가지고 또 형아들한테 욕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쓰는 것에 대한 지침을 또 줘버렸네. 지안이 있을 때 엄마가 안 그렇게 하려고 조심해야 되는데 엄마 오늘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미안해. 이랬더니 지안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아까 전에 칭찬할 때 저 형아들 너무 좋아하더라. 너무 기뻐하더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나 너무 기분 좋더라. 내가 보니까 구독자 수 늘어가지고 엄마를 보는 눈빛이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나 구독자 17명일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가 16명이 됐잖아. 그때 내가 너무 슬픈 거야. 대체 나의 어떤 영상을 보고 구독을 취소하셨던 거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너무 많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런 나를 보고 지안이가 엄마 구독자 수 다시 확인해봐. 다시 17명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그 사이에 누구 한 명 들어왔어? 그래도 그 구독 취소한 사람은 왜 취소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안이가 엄마 사실 구독 취소한 거 나였어. 전날에 나에게 혼난 다음에 나에게 복수한다고 구독 취소했던 거야. 근데 다음날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다시 구독을 누른 거야. 그랬던 엄마가 요즘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으니까 이 아이가 요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약간 달라졌어. 아, 우리 엄마 구독자 10,000명 넘는 사람. 아,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막 위에서 나에게 손을 흔들 때 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 남편도 읽어봤을 거야. 편혜문 선생님의 놀이가 밥이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책이잖아. 너무 그 좋지. 책에서 편혜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그래.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맞지. 내가 그 아이들의 그 표정과 눈빛을 보는데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아이들이 이 지나가던 이 아주머니가 해준 칭찬 한마디, 너네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구나, 너희 진짜 너무 멋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저렇게나 기쁨 표정, 행복한 표정을 짓는구나, 진짜 아이들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고 경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잖아. 편혜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온 존재 이유와 완전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잖아. 결과를 계속 내야 되는 그 삶에 그렇지. 치여있지. 경쟁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칭찬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칭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어른들이 아이들이 욕을 하면 은연중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 부모님 없이 자전거 타고 온 것 같은데 너희 부모님 너희들 이렇게 욕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니? 너희도 어디서 지금 이렇게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니? 옆에서 동생 다 보고 배우는 거 안 보이니? 남편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맞지. 내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본 내용인데 너무 와닿더라고. 글을 쓰는 작가님이신가 봐. 그런데 출판사에서 편집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글 파일로 원고 보내주셔야 해요. 저는 한글 파일로 보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한글 파일 아닌 걸로 보내주시니까 이번에 원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다음번에는 꼭 한글 파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메일 답장이 왔는데 기분이 안 좋더래. 결국에는 본인 편하려고 나에게 본인의 생각을 맞추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언어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빨리 이 원고를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의 책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서점에 전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당신이 편해질 거예요 하는 시선에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자, 이 아이들도 봐봐. 너희들이 욕을 하는 바람에 옆에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우잖아. 이건 나를 위해서 너희들 욕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런데 이걸 조금만 비틀면 너희들 지금 너무 멋있는데 욕까지 안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자, 누구야?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언어가 들어갔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워. 맞아. 그 아이들 배웠잖아. 이모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줌마, 이모라고 하면 또 다행이다. 얘들아, 너희 지금 어디서 욕하고 있니? 어디서 남의 집 영업장 앞에서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니? 너희 부모님이 사실 알고 계시니? 그럼 그 아이들,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지. 이렇게 한다니까. 서로가 좋은 소리 오고 가지 못하잖아. 맞아. 그래서 오늘 내가 알려드린 이 팁을 한번 써보시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말 못하거든? 말 안 해. 그렇지, 내 아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 그런데 남편, 우리는 하나의 부모이기 전에 어른이잖아. 우리가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는 야단치지 않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는 생각해. 나는 부모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안이가 이제 응원까지 해주니까 이제 이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칭찬 많이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 앞으로도 계속 간섭하면서 다닐 거야. 너도 이번에 보니까 걔들이 너무 표정이 좋더라고. 걔네들 기억나, 남편? 내가 본인들에게 자전거 타는 너희들 너무 멋있다라고 칭찬을 해줬잖아. 그리고 그 길가에 어떤 남자가 파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었던 언어, 내가 너네들 너무 멋있다라고 응원했었던 그 언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들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이러고 출발하셨잖아. 맞아. 이거 봐봐. 부메랑이야, 언어는. 맞아.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럼. 남편 시비 거는 말투가 아니고 진짜 가르침을 주는 언어로 다가가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숙하고 나쁜 존재 아니야. 그리고 관대한 것 같아.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관대하지. 그래서 나도 그런 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나도 화내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하지만, 후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렇지.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해, 남편. 웃어야 돼. 첫 번째는 웃어야 돼. 안 웃으면서 접근하면은 이거 소용없어. 두 번째, 칭찬부터 해준 다음에 가르침 들어가야 돼. 바로 가르치려고 들면 이 아이들 듣지 않아. 무조건 칭찬 들어가고, 가르침 들어가야 돼.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 그리고 화 많은 엄마들은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래. 또 너무 예쁜 아줌마들이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아줌마들, 아주 편안한 아줌마들은 좀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